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오늘도 가을 장마는 요란했습니다. 산지와 남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동부 지역엔 호우경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탄때 월정 지역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장마 걱정에 이어 제주도는 내일부터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권에 접어들겠는데요. 이 태풍은 강한 비바람을 동반해 모레 새벽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올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으로 보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7시 오늘 제주는 태풍 소식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죠. 제13호 태풍 링링이 모레 새벽 제주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취재 기자들과 함께 자세한 태풍 소식 알아봅니다. 공군이 제주에 추진하는 남부 탐색 구조 부대, 즉 제주 공군기지 계획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게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과속과 난폭 운전 등 얌체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암행 순찰차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태풍 소식을 중심으로 진행할 텐데요. 이 시각에 가장 바쁜 분들 가운데 하나죠. 제주지방기상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서연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주지방기상청은 태풍 북상 소식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경계근무 태세를 갖추고 태풍 진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태풍특보가 발효되면 비상 2급, 기상이 더 악화되면 최고 단계인 비상 1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은 현재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9m에 이르는 강도 강해 크기 중형 태풍으로 세력을 키워 북상하고 있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 북진하며 내일 오후 서귀포 남서쪽 해상까지 북상한 뒤 모레 새벽 제주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일주일 넘게 이어진 가을 장마로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잇따른 데다 태풍까지 접근하면서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제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또 궁금한데요.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제주에 가장 근접하는 시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기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풍 링링이 언제쯤 제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내일 오후 3시경에는 초속 15m의 강풍 반경 안에 제주도가 들겠습니다. 그때부터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모레 새벽 3시경에는 제주도와 가장 가까이 근접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 3시 전후가 가장 위험한 고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 육상에서는 내일 오후부터, 해상에서는 내일 오전부터 영향권에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은 내일 오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효한 데 이어 오후부터는 제주도 전역과 앞바다에 특보를 확대 발효할 예정인데요. 이로 인해 내일부터 모레 사이 강한 바람과 함께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고 산지 등 많은 곳엔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전해상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5m로 일고 최고 9m 높이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제주는 태풍이 회전하는 오른쪽 위험 반경에 놓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북상 중인 태풍 링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강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제주는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태풍의 특징 어떻습니까? 네, 일요일부터 가을 장마가 시작된 데 이어 태풍 북상 소식에 감귤을 비롯해 밭작물 농가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이번 태풍 링링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수온이 29도 이상으로 높은 구역을 통과하며 세력을 더 키우겠고요. 내일 낮부터 주말인 7일 사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5에서 4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강한 바람인 건가요? 네, 이 기상청의 풍속 기준을 보면 초속 25m의 바람이 불면 지붕이나 기왓장이 날아갈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그보다 더 센 이번 링링의 풍속은 초속 35에서 45m죠. 사람은 물론 커다란 바위도 날아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대 태풍의 순간 최대 풍속을 보시면 또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요. 2003년 매미가 초속 60m였고 2007년 나리가 초속 52m였습니다. 네, 여기에 태풍 링링은 태풍 반경의 오른쪽에 놓여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태풍의 위험 반원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태풍 자체의 바람과 또 편서풍, 무역풍 등이 합쳐지면서 더욱 강한 바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는 얼마나 내릴까요? 네, 이 비 또한 얼마나 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태풍과 가장 인접하는 내일 밤부터 모레인 토요일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에는 100에서 200, 많은 곳엔 300mm 이상의 폭우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가을 장마를 몰고 온 정체 전선에 북상하는 태풍 링링으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폭우를 뿌리는 건데요. 네. 해안 저지대 침수와 하수 범람 등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태풍은 추석을 앞두고 북상을 해서 더욱 긴장을 하게 하고 있는데 제주에 영향을 줬던 가을 태풍이 참 많았죠. 네, 맞습니다. 이 제주는 가을 태풍과 악연이 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제주에 생채기를 남겼던 가을 태풍 영상 함께 보시죠. 1904년 시작된 한반도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태풍 하면 사라를 꼽곤 하죠. 1959년 9월 17일 추석 당일 제주를 강타한 이 가을 태풍은 1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107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변변한 일기예보조차 없던 시대에 들이닥친 태풍에 어르신들의 정신적 상처로 남아있죠. 반세기가 지나 태풍 사라의 위력을 짐작케 하는 태풍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역대 최대 재산 피해를 기록한 태풍 날인데요. 역시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2007년 9월 16일 하루에만 560mm 넘는 폭우를 쏟아내 1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시내 하천이 범람하면서 차량 수백 대가 파손되는 등 1,300억 원 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태풍 날이 내습 4년 전인 2003년 고산 지역에 초속 6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쳤는데요. 국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바람이 강한 태풍으로 기록된 태풍 매미 역시 9월에 제주에 온 가을 태풍이었죠. 2002년 태풍 루사, 2016년 태풍 차바, 지난해 태풍 콩레이도 모두 가을 태풍입니다. 10월 태풍이었던 태풍 차바는 서귀포시에 하루 267.7mm의 폭우를 쏟아내 10월 하루 강수 기록을 경신했고 고산엔 초속 56.5m의 강풍이 불어 역시 10월 풍속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그 태풍 날이나 매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셌던지 저도 아직까지도 그 위력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이 남으시죠? 워낙 예. 셌었기 때문에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남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의 위력이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네, 이 태풍의 위치와 경로는 이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여름에는 이 빨간 원이 보이시죠? 이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오른쪽에서 강한 힘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주로 태풍이 중국이나 대만 쪽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가을인데요. 북태평양 기단이 이 빨간색 원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확률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뜨거운 온도의 해역에서 에너지를 받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세력이 커지는 겁니다. 기상청은 이번 링링의 경로가 2010년 태풍 곰파스와 2000년 태풍 뽀라비룬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곰파스 당시에도 제주에 피해가 났습니다. 입간판이 쓰러지는가 하면 야구 실내 연습장 등이 폭삭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네. 이 뽀라비룬 땐 위미양에 있던 10톤가량의 콘크리트 자재가 수백 개가 쓸려 나가기도 했던 터라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태풍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는 평소 상상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강풍 피해 예방 요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당시 관측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송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집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위나 집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또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부착물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 장목도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가을 장마에 이어서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비 피해가 우려되죠. 많은 비로 집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 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집이 침수될 때 대응 방법을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 갑자기 정전이 되고 통신마저 끊길 수도 있습니다.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정전이 되거나 혹시 통신이 두절됐을 때 대비 요령을 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공군이 제주에 추진하는 남부 탐색 구조부대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부대 위치 등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2공항 예정지를 유력한 후보지로 꼽은 적도 있어서 제2공항 추진에도 큰 변수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승민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공군의 국방 중기계획 사업 설명서입니다. 2021년부터 5년 동안 2,951억 원을 투자해 제주의 남부탐색 구조부대를 건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남부탐색 구조부대는 수송기와 헬기를 각각 서너 대 운용하면서 탐색 구조 임무를 하고 조난이나 재난 상황 때 예비기지 임무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부대 건설은 내년 기본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부지 매입과 실시 설계를 거쳐 조성됩니다. 이 계획은 지난 국방 중기 계획에도 반영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당시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공군이 내년도 국방 예산에 기본 설계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부대 건설을 공식화한 겁니다. 공군은 내년 국방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된 것은 맞지만 부대 위치나 규모, 전력 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부탐색 구조부대 설치할 장소가 제2공항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의 보조공항으로서의 50%, 국내에서 50%만 활용하는 그런 보조공항으로서의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넣는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수준이 아니었나. 정의당도 제주 해군기지에 미 핵항모가 입항하는 것을 볼 때 전략 공군기지를 탐색 구조부대로 포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는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만드는 것이고 제주 전역이 전투기 소음에 시달릴 것이라며 거센 반대운동 전개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한 해 1,00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버스 운송 사업자들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장의 90살 노모에게 인건비로 1억 원을 주고 임원들 연봉을 1년 만에 대폭 인상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면희 기자입니다. 도내 한 버스업체입니다. 이 업체 대표 이사는 90살 모친을 회사 임원으로 올려 1년 4개월여 동안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880여만 원의 월급을 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해당 노모의 근무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나오신 걸 알고 있어요. 지금 하시고 그냥 다 하시고 그냥 원래부터는 그냥 일 안 하시고 그냥 바람 쐬면서. 이와 함께 버스업체 대표들의 월급은 적게는 700만 원에서 많게는 1,600만 원을 넘어 표준 급여액을 크게 초과했고 일부 업체는 표준 운송원가가 반영된 임원 임금 인상률 2.6%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높게 올려 지급된 게 감사위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교통위원회 심의 없이 버스 70여 대를 늘리면서 운전원 200여 명을 추가 채용해 지난해 재정지원금이 추계치보다 220억 원이나 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만 35건. 감사위는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4년 뒤 필요한 재정지원금이 최고 1,3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도의 주의 등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개선 노력들이 따르지 않으면 제주도에서 이제 추기한 것도 좀 더 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감사위는 또 버스 노선과 인력 감축 등의 구조조정과 같은 강력한 재정 운영 방안을 권고해 30년 만에 이뤄진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가 업체들의 배만 불려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4.3 희생자 유족회는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송승문 유족회장은 회견에서 2017년 12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 1년 9개월 동안 진전이 없다며 정치권의 자발적인 헌신과 대승적 공감대 속에 특별법 개정안을 온전하게 통과시켜 4.3 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도록 초당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원희룡 지사에게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보수단체 주간 토론회에서 보수 야권 통합을 거론하며 제주도민 민심과 함께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 중립 의무를 담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할 우려가 있으니 앞으로 자제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서귀포 의료원 제주대병원 위탁 운영 추진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위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서귀포시 간담회에서 제주대병원 의사를 서귀포 의료원에 강제 근무시킬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원 지사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주도와 서귀포시, 제주대병원이 참여하는 합동팀을 구성해 의사를 섭외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정원이 지난해보다 400명가량 줄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확정한 내년 고등학교 입학 전형 세부 계획을 보면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은 6,173명으로 전년 대비 일반고는 327명, 특성화고의 경우 100명이 줄었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지난해와 같이 26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KBS가 6월에 단독 보도한 4만 명 분량 대마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밀수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 40살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미화 2,000달러를 대가로 받고 6월 남아공 국제공항에서 대마 20kg이 숨겨진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홍콩 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으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공군이 제주에 추진하는 남부 탐색 구조부대 계획이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국방전문 국회의원이시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회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의원실에서 확보한 게 남부 탐색 구조부대와 관련한 국방 중기 계획 내용인 거죠? 중기 계획은요, 이게 5년 단위 예산서입니다. 네.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의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는 건데요. 네. 여기에 그 공군이 제주도에 남부 탐색 구조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 금액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소액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확인된 것은 중기국방 계획에 있던 것이 내년 2020년도 예산안에 이게 편성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바로 연구 용역이 착수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2021년부터 5년 동안 2,951억 원을 투자해서 이 제주의 남부 탐색 구조부대를 건설하겠다는 건데 그럼 2025년에 이 개항을 목표로 한다는 걸로 해석해야겠죠? 그렇죠.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가 선행 연구 또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가상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탐색 구조 부대의 그 기능과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사업 계획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지금 우리 공군이 제주도 남방에서 비행 훈련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전투 비행단도 제주도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탐색 구조 부대를 먼저 창설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먼저
항공 전투기 그 기지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탐색 구조 부대가 따라가는 건데 이건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어떤 대규모 사업도 처음에는 1, 2억 원짜리 용역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기본 설계 용역비 1억 5천만 원인데 내년 예. 정부 예산안에 들어간 건 확인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공군이나 국방부의 희망사항인 건가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 정부 예산안이 아직 완결이 안 돼가지고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참 정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 예산안은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에라도 이것이 정부 편성 단계에서 들어갔느냐 아니냐 이걸 미리 확인해 본 겁니다. 네. 그 결과 국방부에서는 그 연구 용역비가 반영됐다 그러고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절차는 또 확실하게 하겠다고 저한테 알려온 것이죠. 사실 이 예산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7년 초에도 논란이 되면서 당시 위성군 의원이 주도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우선 이 부대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 공군 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카디즈, 즉 항공 방공 식별구역을 자주 침범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 항공기가 들어오는 입구에 해당되는 제주도 남방에 비행 훈련을 재개하고 그에 맞춰서 탐색 구조 부대도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제주도가 우리나라 공군의 최첨단 그 항공기가 배치된 군사기지, 전략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떨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필요만 보고서 의사결정을 해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적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일본하고도 힘든데 중국과 그런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군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도 대단히 신중해야 될 일이고 네. 또 탐색구조부대를 제주도에 설치하게 되면 중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뭔가 이거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만큼 군사적 필요 외에 외교 관계라든가 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검토가 돼야지 이건 공군이 또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네. 강하게 견제할 생각입니다. 네. 그 남부 탐색 구조부대 계획은 1999년 국방 중기 계획에 처음 반영된 이후에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만 특히 그 제주 제2공항과 맞물리면서 더욱 의혹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렇다면 남부 탐색 구조부대와 제주 제2공항과의 연계성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 제2공항이 만들어질 때 분명히 군사적인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네. 그런 만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전국의 웬만한 공항이 다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도시 주변에 군공항들이 전부 다 군과 민간의 어떤 사용권 문제라든지 또 소음 문제라든지 각종 민원으로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주도도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것이 제주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사업비가 2,951억 원이죠. 항목별로 좀 뜯어보면은 부지 매입비가 567억 원, 또 시설 공사비가 1,690억 원입니다. 물론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이 정도 규모로는 새로운 공항을 짓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공항과 연계성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거는 제2공항 활주로를 그냥 사용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거기에서 말하는 시설비는 비행기가 들어가는 경락고라든가 정비시설 같은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별도의 군공항은 없고 제2공항하고 같이 쓴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제주 군공항 문제는 해군기지가 들어설 때부터 이슈가 됐던 게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제주를 이 군사기지의 섬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의 섬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비전의 선택 문제라는 지적도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제주도 강정마을에 수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네. 그 주민들이 정말 온갖 고초와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오늘날 해군기지가 들어섰고 아직도 갈등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엄청난 상처를 준 일이 공항 문제에서 또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의 정책 결정은 절대 안 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공론회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검증해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인데 네. 꼭 무슨 국가 안보 논리 또 뭐 어떤 국가주의적인 논리를 들이대가지고 윽박지르듯이 이렇게 그 밀어붙인다면은 이번에도 또 같은 비극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카니발 폭행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이렇게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과 난폭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암행 순찰차가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달 초부터 계도와 홍보에 들어간 도로 위의 암행어사, 암행 순찰차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제주는 차량 증가와 함께 과속과 난폭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단속 효과가 높은 첫 암행 순찰차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교통순찰차는 운전자들의 눈에 보이지만 암행 순찰차는 일반 차와 똑같이 평상시 활동하다가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 추적하여 영상을 채증하고 단속하게 됩니다. 암행 순찰차는 외관만 보면 일반 차량과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개조된 차량입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경광등과 함께 기존보다 작아진 경찰 마크, 그리고 소형 전광판 등이 설치돼 있는데요. 하지만 암행 순찰차 근무자는 운전자들에게 경찰관임을 알릴 수 있도록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홍보와 계도를 하게 되는 암행 순찰차.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고 위험이 높은 번영로에 나가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위반 행위와 단속 과정은 블랙박스에 실시간 영상으로 녹화되는데요. 도로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정체를 드러내는 암행 순찰차. 증거 영상 수집과 함께 드디어 경광등을 켜고 위반 차량을 쫓아갑니다. 차량 우측으로 요청하세요. 21호 우측으로 요청하세요. 아까 처음 교차로에서 중앙선 침범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혹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가지고 계세요? 뭐 위반한 행위는 다 전부 인정하시는 거죠? 9월 한 달 동안은 홍보 및 계도 기간이라서 이번 한 번은 계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네. 저기 경찰차 있으신 건 아셨어요? 아니요, 뒤에 전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일반 차인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면서 생각해가지고. 네, 암행 순찰차는 그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에서 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1년 전체 사망 사고 중 43.8%가 그 특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입니다. 폭행 피해 당시 차량 안에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러한 보복, 난폭 운전도 암행 순찰차의 단속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평화로로 장소를 옮겨 암행 순찰을 이어갑니다. 이곳은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이용이 잦은 도로인데요.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한 속도를 초과하며 차선을 넘나드는 승용차 한 대가 발견됩니다. 지구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앞차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좌우로 변경하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암행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즉각 따라붙는데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후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알립니다. 무리하게 이제 끼어들게 하시고 또 앞차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운행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 가속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럴 경우 녹화된 영상을 보여줍니다. 선생님 영상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날짜 나오고요. 그리고 위치 그리고 속도까지 함께 이제 잡아떼던 운전자도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면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는데요. 도내 난폭 운전 범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행 순찰차는 이러한 난폭이나 얌체 운전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인데요. 암행 순찰차 도입 목적은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반 운전자들께서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악성 운전자를 단속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암행 순찰차 운행을 통해 운전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배려하고 양보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현재 동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태풍 링링은 수온이 높은 해역을 지나며 현재 강으로 세력이 강해진 상태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 전역에 태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약 32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상 경로가 조금씩 변동되면서 모레 새벽 3시쯤 서귀포 서남서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고 오후가 되면서 군산 부근 해상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이후 태풍은 북동진하며 한반도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 전역으로 200mm, 산지를 중심으로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더 걱정인 건 거센 바람인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0m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25m면 지붕이 뜯겨 날아가고요. 초속 35m에선 기차가 전복되고 40m가 넘으면 사람과 바위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배와 소형차가 뒤집힐 정도의 풍속이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에서 2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북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앞바다엔 오늘 늦은 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북부 앞바다엔 내일 오전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고 내일 오후엔 제주도 앞바다의 풍랑특보가 태풍특보로 대치되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9m로 매우 높게 일면서 오늘 늦은 오후에 풍랑특보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전엔 태풍특보로 대치되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엔 내일 오전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내일 오후에 태풍특보로 대치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겠고 이후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다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한 차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주말에 예정돼 있던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도 내일 모든 학교 학생들을 오후 1시 전에 하교시키기로 했고요.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각 학교가 안전 여부를 판단해 운영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기상정보 잘 살펴보시고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인 KBS도 태풍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